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7월 12일 상법 개정에 급등한 섹터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섹터를 외국인과 기관은 적극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매주 하는 작업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을 합쳤을 때 가장 많이 매수한 금액의 종목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어떤 섹터에 많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이제는 곧 오를 준비가 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들어왔는가? 역시나 상법 개정과 관련돼 있는 저평가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주사, SK, HD 현대, 화나 그리고 금융 관련주 쪽에서는 은행주들이 특히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전에 보였다면, 이번 주는 이전부터 오르고 있었지만 특히나 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미래에셋증권, 요런 대신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요렇게 증권 관련주들이 조금 더 보이면서 금융 관련주들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역시나 저평가의 위치에서 최근에 점점 추세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런 기아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제가 지난주에 의미 있는 상승 흐름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이 이번 주에도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면서 상승의 추세를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이렇게 지금 해석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면서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가장 수급이 강했던 거 SK스퀘어입니다. 근데 SK스퀘어는 특이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블록딜이 있었고, 카카오가 SK스퀘어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온 걸로 표시됐었는데, 굉장히 잘 또 수익을 봤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완벽한 신고가의 입장에서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SK스퀘어 약간 블록딜이 있어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역시나 바이오 관련 정말 대장주의 역할,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강했던 저항 가격대 45만원대인데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된 위치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줬네요. 역시나 신고가의 영역.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표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요 ETF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정방향을 가리킨 ETF,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역시나 코스닥 150 종목을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에 강하게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2배 레버리지죠. 요 상승 흐름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13,000원에서 벌써 25,000원대까지 급등해주는 추세가 거의 꺾이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수급이 좋았던 추세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 흐름.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정받는 듯 했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지고 있고, 수급도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 조선 관련주 정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기대가 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결국에는 따라 올라가더라, 이렇게 수급이 또 좋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빠질 수 없는 코스피의
대장주 신고가의 영역 30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이후 역시나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은 살짝 눌리고 거래량 또 실리면서 빠졌지만 그래도 요 매물대를 돌파한 힘이 저는 추가로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저평가의 위치에서 올라가더라. 저 PBR 관련주 설명을 드릴 때 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요거 코스닥 150도 지수 따라서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역시나 요것도 저평가의 위치에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구간 결국에는 버텨내면서 과거에 강했던 지지 가격대 역시나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지지가 되면서 바닥권을 형성할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2만원대부터 지금 가격 거의 25,000원대까지 나쁘지 않게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흐름 정배열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긍정적인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 요것도 정말 계속 올라가네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런 미용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 계속 나오면서 수급도 정말 좋게 나온 상태에서 상장 초기 10만원에서 벌써 23만원대까지 2배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입니다. 기아도 계속해서 좋은 수급이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추세를 점점 크게 돌아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도 지금 위치 고점에 잠깐 반등한 상태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현대모비스 과거에 많이 설명드렸죠. 결국에는 요 횡보의 구간에서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이런 상승의 방향성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LIG-넥스원 또 신고가의 흐름 조정받았지만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하락하는 흐름일 때도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조정받을 때 수급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K 지주사의 흐름이죠. 특히나 SK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도 탄력을 받으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주사 중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저번 주에 요 거래량과 수급은 의미 있게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렸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정말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난주 대비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급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이것도 제가 정말 최근에 많이 좋게 설명을 드렸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결국에는 돌파했다. 그리고 이런 기간 조정의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수급의 힘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정확히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해주는 모습, 전고점 라인 때 넘길 수 있는지 알테오젠과 함께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오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2차 전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도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결국에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그 흐름을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고 큰 그림에서도 요 고점이 낮아지는 명확한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가격대 대략 33만원 정도가 됩니다. 33만원 돌파됐을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불안한 모습도 있었지만 점점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이번 주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HD현대 이것도 말해 뭐해죠. 지주사의 강한 흐름 이어지면서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하나 마찬가지 지주사 고점 정말 급등했고 하나 그룹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요런 하나 지주사도 정말 저점 27,000원 요런 가격대부터 거의 10만원대까지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정말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도 요 과대 낙폭으로 빠질 때 저점의 위치, 과거의 요 저점의 구간을 쉽게 깨기는 힘들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 10만원대 결국에 지지해주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급등해주는 모습, 10만원에서 거의 20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꽤 무거운 종목이지만 2배까지 급등해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돌파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바닥권 라인대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 그 흐름에 이어서 최근에 5일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최악의 구간, 공포의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항상 이렇게 주의 있게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요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수급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살짝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래량들, 수급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는 정말 큰 흐름 바뀌면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 이수페타시스 말해 뭐해죠.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고 최근의 수급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마찬가지 말해 뭐해 정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150만원대까지 터치한 상태에서 고점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상승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에 대한 강세가 최근에 특히나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상법 개정에 의한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 분명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한양행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마찬가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횡보 구간 만들고 추세 돌파했을 때,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지금 위치 거의 뭐 1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1만원대까지 그리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저는 더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마찬가지 이것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고 있고 수급 들어오면서 예쁘게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일전기 꾸준한 우상향 5일선 따라서 전력 관련주들의 강세 같이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ABL 바이오 관련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조정의 흐름이 이제는 나오는 것인가 했지만 이렇게 과거의 저점 지지 라인대를 다시 한번 버텨주면서 이번 주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HMM 요 종목도 과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요 부분 대략 17,000원, 18,000원 구간이었었는데 어느덧 25,000원대까지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중간에 조정도 강하게 왔었지만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평가의 위치에서 강한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과거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 상태에서 크게 돌아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 수급 꾸준히 들어오면서 정말 강한 차트의 흐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증권 관련주들 역시나 강세 흐름, 특히나 이번 주에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앞서 드렸고, 키움증권도 지금 증권주들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강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관광 관련주 중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수급 흐름들 꾸준히 들어오니까 이런 우상향의 방향성을 만든다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7,000원대부터 벌써 18,000원대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마찬가지 증권 관련주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요 종목도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긴 기간 동안 지금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중요 저항 가격대 127,000원대 요 구간만 한 번 더 넘겨준다면 열린 공간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차트를 이렇게 횡보로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요것도 5일선 따라서 정말 보유하고 있으면 기분 좋을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정말 꾸준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주는 차트 자체가 굉장히 예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요것도 제가 정말 요런 구간들 횡보 구간을 돌파할 때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를 찍은 상태 12만원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의 고점 횡보를 보이고 조정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반등하려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주들 대비해서 요런 구간들 다른 금융주들 올라갈 때는 고점에서 단순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흐름을 이제는 따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를 지금 위치에서 만들고 있고, 특히나 수급도 지금 위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의 흐름을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총 40개의 종목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 순서대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그것도 계속적인 우상향의 방향성을 만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바닥권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나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저는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여전히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